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개헌 등 정치개혁 요구 여론이 높아져 6월 3일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앵커 나이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려했던 큰 불상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주말 그리고 어제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의 시민의식이 성숙했다는 것일 테고요. 뉴욕타임스는 지난 넉 달 동안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을 하면 파면된다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상식이 온 세계 그리고 전 국민에게 인식이 된 것이죠. 소추에서부터 이제 선고까지 111일이라는 좀 오랜 시일이 걸리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의 어떤 종지부를 찍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전 국민이 이제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를 지켜봤으니까요. 법치주의에 대한 학습 이만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이제 대학교 전공 교재뿐 아니라 또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이런 헌재 결정문이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결정문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야당을 배제한 윤 전 대통령의 독선의 리더십에 이제 헌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또 민주당도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5년 전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군경을 동원한 계엄에 이제 윤 대통령을 헌재가 파면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도 빠뜨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탄핵 그리고 입법권 남용 이것이 국정의 마비를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존중돼야 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협치를 이루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의 어조로 이제 통합의 정치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인상적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또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찬반 집회까지 한 넉 달 동안 많은 국민들이 또 고생을 했죠. 그렇죠. 참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정치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죠. 예. 그도 그럴 것이 계엄 선포로 이제 연말 특수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웠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줄 폐업이 있었고요. 또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졌죠. 또 이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계엄 선포로 또 우리가 국가 신인도 하락의 위기를 맞이했고요. 정상외교의 공백 속에 또 한덕수 대행도 탄핵이 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라든가 여기 또 민간 국가 지정 큰 구멍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주말 탄핵 찬반 집회로 참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는데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가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았나, 부추기지 않았나 이런 지적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개혁이나 아니면 사회 통합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중도층을 소홀히 하는 이런 진영 정치, 편가르기 정치 여기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좀 교과서적이긴 합니다만 정치라는 게 이제 타협과 대화로 국익에 좀 파이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지지층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또 외연도 확장하고 그런 경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진짜 여야의 정쟁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막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초당 외교 고사하고 참 여야 합의 이끌어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추경 그리고 AI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헌법 재판관 임명 등등이 있는데 사실 연금개혁법 빼놓고는 지난 넉 달 동안에 여야의 합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이 되면서 이제 탄핵이 남발되고요. 민주당도 이제 윤 대통령 판면을 제외하면
윤 정부 들어서 소추하고 그다음에 판결까지 나는 10건 가운데서 9건이 이제 패배한 그런 성적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참 이번에 총선이 치러진다면 많은 더 큰 변화가 있을 뻔한데 이번 이제 조기 대선에서 정말 모든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서 사회를 통합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 유권자가 지금 떠안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론이 빅 이슈로 떠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 의원식 의장이 어제죠.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이랑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각 당에 했습니다.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죠.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 의장은 이제 그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투기를 각 당에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전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대선에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 의장 제안에 동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먼저 내란 종식부터 할 때다. 예. 개헌으로 내란을 덮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다른 대선 후보 간에 이제 개헌을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조기 대선 체제에 이미 돌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파면은 뒤로 하고 경선관리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국민의힘의 잠룡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선제 주자들 각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과 또 중도층 확장성 이런 걸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이런 후보들 간에 이제 탄핵 찬성파, 반대파로 나뉘어서 선명성 경쟁도 좀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에서는 좀 앞서고 있죠. 예. 하지만 이런 탄핵 찬반이라든가 중도층 확장을 두고 민심 당신 이제 경선이 민심 50% 당선 50% 과거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해지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열한 이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를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좀 굳어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가 또 이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등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이번 조기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 가리는 대선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아직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정하지 않은 그 유보층 여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이제 공직선거법 2심 무효 판결, 무죄 판결 이것 때문에 이제 사법 자격 시비 이거는 상당히 이제 덜어놓은 셈이죠. 하지만 12개 혐의에 따라서 5개 재판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셈이고요. 또 비명계와 이제 통합 행보를 보이면서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게 비명계와 또 이쪽에 검찰이 내통했다 이런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신뢰 리스크도 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니까 견제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과거에 보면 DJ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이제 내각의 강인덕 장관이라든가 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김중권 비서실장을 둔다든가 이렇게 좀 통합 인사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한미 FTA를 또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통합 정책도 했는데 과연 이런 통합 행보를 이재명 대표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등등 해서
넘어야 할 장벽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그 조기 대선의 승부처는 아무래도 중도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 선점을 위한 어떤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종수 YTN 해설위원과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